자, 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 북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대리제도 31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참조할 건데요. 31페이지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대리행위 하자라고 하는 거 있죠.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현명주의를 좀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대리행위 하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있는 사례형 문제 있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대리행위 하자가 뭐냐? 하자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대리행위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마다 사기 강박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기 강박을 당하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 대리인이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기 강박을 당할 때 누가 기준이냐? 갑이 기준이냐? 을이 기준이냐가 문제죠. 즉 병이 요렇게 사기 쳤냐? 요렇게 두 개. 아니면 요렇게 사기를 쳤단 말이야.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리인도 있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취소를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기준이다. 대리인 기준인데 이때 보통 사기를 당한다면 결국 누가 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요? 이건 대리인이 당해야 돼요. 대리인이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럼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자에 따른 효과, 무효 취소 효과는 누구한테 넘어가요? 본인에게. 그래서 기준점은 대리인이 기준이지만 착오로 인하여, 사기로 인하여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본인이 행사하죠. 만약에 대리인에게 이걸 행사시키려면 수권을 줘야 되겠죠? 수권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단 예외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시라 그래요. 포인트가 지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할까요? 기준점 있잖아요. 기준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병의 집이 있었어요. 병의 집이 있고, 이 집에 하자가 있으며, 1년간 지켜봤어요. 이 집을 살려고. 그럼 이 집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자가 있음을 알 때, 요 갑이라는 사람은, 요 갑이 누구에게? 요렇게 누구에게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하자 있음을 알면서 지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시를 요렇게 들어갔을 때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물건을 매입을 했을 때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모르고 매입을 했을 때 당연히 요 지시, 요 하자, 당연히 요 갑이라는 사람은 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져야 된다. 그래서 요게 특정한 행위를 위임한 경우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그 물건에 요 비록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당연히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원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거든요.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전혀 몰라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전혀 몰랐다면 본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갑은 이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지시를 내렸다면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본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본인이 기준이 두 개가 있네요. 우리가 불공정에서 공박 있죠. 공박. 그 다음 여기 지시. 요 두 가지는 본인이 기준이 된다는 거, 본인이 기준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에 의한 공박 지시, 요건 본인이 기준이 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근데 이 두 가지, 공박 지시는 본인이 기준.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자에 있는 물건 매수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대리권 남용하고 들어오죠. 대리권 남용은 요건 횡령이에요, 횡령. 원래 대리인은 누구를 위해서 행위해야 되죠? 본인을 위해서 행위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갑이 집을 팔아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이 친구가 상대방한테 가서 현명까지 했어요. 저는 갑에 대리 을입니다. 현명을 했는데, 자, 얘가 매매대금 받아가지고 횡령을 해버린 거야. 횡령을. 그러면 요 갑이란 병이란 사람 입장에서는 야, 등기 주세요. 그러면 갑이 뭐라고 하겠어? 난 돈 받은 적 없다. 못 줘. 그럼 병은 야, 당신 대리인 아니냐? 그럼 당연히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107조. 107조가 뭐죠? 이거? 비진이 의사표시예요. 비진이 의사표시. 그래서 원칙은 유효, 원칙 표시한 대로, 현명한 대로 유효가 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얘는 뭘로 가요? 무효가 된다. 상할 수,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 부분, 중요 논점들을 좀 정리해 드렸고요. 자, 능력은 놔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사례가 들어오는데요. 요 사례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문장화 시킨 거예요. 실제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32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건 책을 가지고 계시면 요건 당연히 요걸 응용하니까 이 형태니까. 그럼 갑의 대리인 을은 갑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갑, 을, 그 다음에 병, 이런 형태가 되죠. 요건 본인이고 요건 대리인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먼저 제한 능력자인 갑, 본인입니다. 그럼 본인이 제한 능력자의 미성년자,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 수여한다라는 게 일종의 위임계약 같은 거거든요. 그럼 원래 위임은 법률행위예요. 그럼 본인이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 갑이 제한 능력자인데 미성년자가 위임계약을 부탁했다. 내 집을 팔아달라고. 그럼 원래 위임은 계약이니까 법정 대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임계약을 했다면 이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근데 요거가 다르게 을이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 제한 능력자가 을인지 제한 능력자가 갑인지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본인이 제한 능력자면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 갑이 을에게 계약 체결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면 곧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취소권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건 안 됩니다. 취소권, 해제권은 안 된다. 자, 세 번째. 을이 대리인입니다. 을이 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리권 남용이네요. 그렇죠?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이 있다면 자,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유효라고 했죠. 원칙은 유효가 되고 예외로 상할 수가 되어야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원칙을 묻습니다. 원칙은 유효죠. 원칙은 유효. 그래서 갑에게 미친다라고 돼 있어요. 영향. 원칙은 유효. 자, 갑이 사망했네요. 본인이 돌아가셨네. 대리권이 당연히 소멸하죠. 근데 갑의 성년, 본인이죠, 본인. 그렇죠? 본인이 성년 후견 받거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사사성파. 이 중에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게 뭐죠? 현명을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은 을이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5에서 을을 당사자로 믿고 병이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했을 때 이 대리는 착오라고 하는 거 나오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무조건 요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7번. 의리갑의 위임장 제시란 말 보이죠?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당연히 현명으로 봐야 되죠. 위임장을 제시한 거죠. 책이라 했다면 계약서에 자기 이름이 누구냐면 요 대리인 이름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위임장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위임장이 들어갔다는 건 얘가 대리인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을 갑에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8번째, 어느 사실을 알았다, 부지, 몰랐다, 첨다. 그 사실 유무는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이에요?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 병이 상대방이 을을 협박해서 대리인을 협박한 거잖아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무대리 을은 갑으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 요건 취소 대상은 되죠. 이거 취소는 되는데 요걸 누가 행사해요? 갑. 행사한다. 단지 이제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수권을 주면 이때는 을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행사 기준점, 하자 기준점은 대리인이 기준점이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자, 을이 대리인이 병을 기망했어요. 대리인이 사기쳤네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입니다. 언제나. 대리인이 사기 강박 친 건 언제나 취소입니다. 상할수 안 따져요. 그 다음 미성년자 을이, 미성년자 을이라면 제한능력자네요. 제한능력자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 본인은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자, 을이 대리인이 된 후에 피한정, 이 피한정은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성년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아야 되지. 요 한정이란 말이에요. 한정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13번 대리인 여럿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 사람에게 여럿일 때 수권을 달리 정하지 않다면 각자입니다.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원래 여럿이면 원칙이 각자입니다. 각자가 된다. 요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각자. 자, 14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자 쌍방을 대리한다. 요 쌍방 대리. 쌍방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쌍방 대리이지만 채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거나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가능하단 말이죠. 자, 변제 채무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계약 쌍방들의 허용되지만 요거 조심하고 다툼이 없어요. 없는 거다. 없는 채무 이행입니다. 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권자가 부모님이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는 행위는 이해 상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가 집이 있는데 요걸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미성년자야. 그럼 아버지가 자기 집을 얘한테 넘기잖아요. 자기 계약이거든. 근데 요 본인에게 요 대리인 아니 요 미성년자에겐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가능하다. 그래서 이익상반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는 손해고 아들한테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스스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잖아. 아들한테. 이건 자기 계약이거든. 그래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로 지금 우리가 문제 대리의 일반을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요 32페이지에 있는 사례 문제, 요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대리 1번을 마무리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복대리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